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초 메이크업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에 이거 인스타에서 보여드렸던, 그리고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죠, V-쉐이핑 페이셜 리프트 클라랑스 거 계속 쓰고 있는데 요즘 진짜 많이 먹고 운동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또 운동을 하고 얼굴 관리한 날은 또 얼굴 모양이 잡혀있고 한데, 요즘에는 홈케어 기기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산 뒤로, 이 영상 올린 뒤로 한 번도 홈케어 기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시험을 일단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리뷰를 찾아보니까 이거 한 통 다 쓰셨던 분들은 쓰시고 나서 다른 걸로 옮기시면 이렇게 좀 탄력이 무너진 걸 많이 느끼신대요. 그래서 꼭 재구매를 하시게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아무래도 홈케어 기기도 안 하고 하니까 좀 더 효과를 제대로 보려고 V 페이셜 랩이라고, 이거 마스크인데 요렇게 크림처럼, 클레이 마스크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턱 쪽에만 요렇게 올려놓고 이따가 씻어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잡아주고, 아시아 여성을 위해서 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붓기를 여기 좀 빼주고 이렇게 날렵하게 좀 탄력 있게 잡아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어쨌든 얘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요즘 스킨케어를 좀 클라랑스로 갈아타볼까 하고 이것저것 요즘 기울여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으로는 수분이 촉촉하게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거 기능성 제품이니까 항상 제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 하는 대로 기초를 합니다. 얘는 필메드의 수분 세럼이고요. 얘를 발라야 이제 좀 완전 촉촉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 한 영상 2개 정도 전에 영상 올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저 요즘 피부가 뭐 최상이에요 막 이런 말 했는데, 그 후로 여기 하나 큰 거 나고 여기 하나 났는데 지금 이거 없어진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런 자국들 진짜 잘 안 없어져요, 여러분. 젊었을 때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빌리프 수분 세럼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요거는 마지막에 진짜 막을 씌워주고 조금이라도 건조한 부분들을 확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얘 꼭 필요해요. 진짜로. 얘가 있어야 파운데이션이 잘 먹는다고 할까요? 그래서 재작년에 저의 인생템으로 소개가 됐을 텐데 또 이렇게 다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시의 수분 팩트 쓸게요. 여러분 얘 진짜 많이 썼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흰색이어서 잘 안 보이지만 얘는 진짜 화장 잘 뜨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코 옆에 이런 데 있잖아요. 잘 뜨는 부분. 이렇게 얹어주면 너무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이스를 간단하게 잘 안 뜨게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톰포드 파운데이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수블리마지를 먼저 살짝 깔아주고 그 위에 중간에 얹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가 커버력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리고 색깔을 제가 밝게 샀는데 일부러 좀 밝게 샀거든요. 제가 너무 촉촉 파데들 중에서는 너무 딱 맞는 파데들밖에 없어서 이렇게 좀 하얀 느낌의 파데를 샀는데 보여드릴게요. 얘는 수블리마지인데 되게 가볍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좀 남겨두고 발라보도록 할게요. 수블리마지는 정말 다 쓰면은 꼭 다시 살 것 같은 그런 파데예요. 요즘에는 제가 디올, 샤넬, 그리고 톰포드 3개 다 섞어 쓰고 있어요. 근데 샤넬 1, 디올 1, 그리고 톰포드를 0.5 정도로 섞어주면 딱 좋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1, 1, 1을 섞어가지고 한번 메이크업을 하고 갔었는데 살짝 이렇게 화장한 느낌? 뜨는 느낌이 싫어가지고, 확실히 톰포드도 제가 손에다가 테스트해봤을 때는 얇은 팟에다 수블리마지, 디올 내추럴 이런 느낌으로,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얇은 팟에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며칠간 해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커버력이 있고 두껍게 될 수 있는 팟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톰포드를 1대1대1로 섞으니까 여기에 끼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0.5 섞으니까 딱 맞게 됐습니다. 자, 수블리마지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대충 발라줬고요. 진짜 좋은 게 얘가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대화하면서 엄청 대충 발랐잖아요. 근데 그래도 요렇게 반들반들, 지금 여긴 안 했어요. 가운데는 안 했거든요. 요런 느낌으로 예쁘게 발려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파데. 그 다음에 톰포드도 흔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얀 느낌이냐면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 직구하셔야 되나봐요. 한국 분들
여러분들이 하얀 컬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제일 하얀 컬러들이 안 나갈까요? 이게 제일 밝은 컬러 2개가 한국에서는 구입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파데들 중에서 그 입생로랑 오라워 BR05 같은 느낌으로 되게 밝은 색상입니다. 샤넬 울트라 르땡 그리고 디올 내추럴 누드랑도 약간 흰 느낌은 비슷한데 얘가 톰포드가 핑크 기운이 조금 더 살짝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더 환한 느낌이에요. 나중에 또 톰포드 궁금하시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또 언젠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아직 좀 주름 끼임도 테스트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중이라 고가의 파데는 조금 더 여러 번 실험을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확실히 이제 색감이 보여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색깔이 더 하얘서 이렇게 화장한 티가 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주름 끼임이나 이렇게 매트해지는 정도 이런 거를 보고 좀 더 커버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대한 얇게 발라도 엄청 촉촉한 그런 스킨케어링 느낌의 파데보다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면서 너무 자연스러운 틴트 느낌보다는 파데 느낌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확실히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사라지고 좀 붕 뜨는 느낌이 빨리 색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생겼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샤넬 펜. 이 샤넬 펜 가격을 보니까 거의 파운데이션 가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시 재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얘가 제가 써본 눈 아래 컨실러 중에서 가장 주름 끼임이 없고 건조하지 않아요. 얘는 사실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더아이용이 아니라 하이라이팅 펜이거든요. 근데도 어느 정도 잘 가려지면서 진짜 촉촉해가지고 주름이 끼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컨실러를 못 쓰는 거죠. 얘로 제가 이제 거의 다 써갈 만큼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컨실러 써볼까 하고 쓴 날에는 또 100% 이게 끼임이 있으니까 다른 거를 사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눈 아래 컨실러로는 이 샤넬 하이라이팅 펜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단점이라면 엄청난 커버력은 없다는 거. 되게 자연스럽고 그냥 깔끔한 느낌의 착 붙는 그런 펜이어가지고 다크가 좀 심하신 분들은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주름 끼임이 더 중요하다. 나 대충만 가려도 주름 안 끼는 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거의 다 써가는 요 언더 브라이트닝 파우더. 저는 베이스는 거의 잘 안 바꾸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눈 주름 끼임이 없어서 그 남은 양으로 팔자도 쑥쑥쑥 넣어주고 팔자가 이제 파우더나 이런 게 어쨌든 많으면 끼이는데 이 파우더는 세팅은 해주면서 오히려 이 파우더를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지속력이나 끼임이 적어요. 그래서 수분 파우더가 진짜 중요한데 이렇게 통통통통? 이게 이 파우더는 너무 가벼워서 얹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이 번들거림만 잡아주면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파우더를 최소화하는 걸 좋아해서 거의 남은 양으로만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그냥 번들거림만 좀 잡아주고 얼굴을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눈썹을 할 텐데 제가 요즘 다시 베네피트 펜슬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바뀐 게 2번 색상으로 바꿨습니다. 요즘에 눈썹을 제가 원래 늘 그레이 색상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살짝 밝은 느낌이 조금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가지고 2번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좀 파우더로 메우고 그 다음에 펜슬로 한 다음에 픽서를 썼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더 가볍게 원래도 눈썹 제가 진한 편이 아니라 눈썹이 잘 안 어울려서 진한 게 안 어울려서 가볍게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더 빼가지고 색감을 더 빼가지고 이 그리는 작업보다 나중에 결 살리는 작업에 정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따 결 살리는 거 제대로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빈 공간 없게
그렇게만 좀 도와주면서 색깔을 밝게 바꿔주는 그런 펜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끝쪽은 헤어가 없기 때문에 끝쪽은 원래 쓰던 좀 진한 펜슬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쪽은 머리 털이 없는 쪽은 이거 털을 아예 모발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같은 방향으로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제가 맨날 쓰는 얘 또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 옛날에는 파우더를 칠하고 어느 정도 눈썹을 좀 진하게 그레이 색상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기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연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을 제대로 안 살려주면 눈썹이 좀 맹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깔끔한 메이크업으로 연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좀 잡아줘도 되고 제가 요즘 속눈썹 붉고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붉고데로 해서 또 잡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열기로 한 번만 이렇게 올려줘도 눈썹이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튜토리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대충 그려주고 결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펜슬로 채워주는 식으로 그렇게 요즘 눈썹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올린 디올 그 하이라이터 영상 보시고 메이크업 깔끔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런 디테일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맥이나 또 다른 뭐 팬티뷰티 이런 데도 브라우 왁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딱 샵에 가면 제가 딱 그런 제품들 보고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직원들이 넌 그거 필요 없어 이래요. 이제 아시안 그 속눈썹이 강하지 않으니까 특히 또 저는 되게 허연멀건한 스타일이고 하니까 넌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데 저도 관심 있는데 소개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필요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를 하고 여러분 브론저를 하도록 할게요. 짜잔! 오늘 드디어 보여드리고 싶었던 디오리를 일단 디올 그 프라이머로 눈가를 조금 밝혀서 그래야 섀도우 색이 좀 보일 것 같아서 오늘은 완전 연한 아이 메이크업은 안 할 거라서 좀 눈의 색감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색상부터 쓸게요. 가운데 있는 색상을 이렇게 눈두덩이에 좀 넓게 깔아줄게요. 최근에 제가 한 메이크업 막 정보 달라고 하셨는데 거의 이거였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어떤 색감 어떻게 쓰면 예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갈색이 중간색이 제일 예뻐요, 여러분. 중간색을 처음에 풀어주기 전에 어느 정도 제 아이 메이크업 범위를 살짝 잡아줄게요. 범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눈동자 만져지잖아요. 눈 알이 만져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무쌍이신 분들은 눈 뜨면서 체크하시면 되고 또 넘어왔다 싶으면은 컨실러 브러쉬로 털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양으로만 아래도 살짝 와줄게요. 이게 아래를 애교살로 칠하기에는 좀 너무 어두운 컬러여서 여기 끝에 삼각존 부분 위주로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색깔을 얘는 손으로 해서 저는 글리터나 좀 이렇게 쉰이 있는 광택감이 있는 그런 섀도우들은 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이 친구는 글리터감이 많다기보다도 약간 광택감이 많은 눈 깜빡깜빡할 때 은은하게 광이 올라오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을 똑같은 브러쉬로 이번에 애교살 부위를 쓱쓱쓱쓱 꽤나 넓게 지나가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진한 컬러가 있거든요. 얘는 조금 색깔이 발색이 확확 잘 되는 편이에요. 양 조절을 잘해서 끝쪽 위주로 좀 음영을 넣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로로 브러쉬를 눕혀서 슬슬 쓸어주다가 어느 정도
색감이 다 올라왔다. 여기 브러쉬에 묻힌 양을 다 썼다 싶을 때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고 그 다음에 세로로 바꿔서 한 번 더 문질문질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래시 라인 가까이 브러쉬를 조금 더 얄쌍한 애로 바꿔서 이제 어느 정도로 아이라인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의 그림자 정도를 이렇게 슉슉슉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커피 라이너 있죠? 이거를 뒤집어까서 점막만 채워줄 게 아니라 여기 라인까지 한번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점막만 얇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 속눈썹 위쪽으로 살짝살짝씩 올라와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게 점막을 잡는 거라면 이제 여기서 이 속눈썹 사이사이로 조금씩 올라와 주는 거예요. 약간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은 속 쌍꺼풀이신 분들도 쌍꺼풀을 어느 정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라인을 좀 또렷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끝에만 라인 하는 게 또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 아래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쪽은 요 위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그래야 눈이 좀 트여 보일 수 있겠죠? 여기를 아래 했다고 끝에까지 아래로 해버리면 닫혀버리는 느낌이니까 이 앞에서 중간 부분은 아래쪽으로 뒤에 부분은 위에서 이 꼬리를 만날 수 있게 그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했으면 이제 젤 아이라이너로 뒤에 꼬리 그렸던 부분을 잡아주면서 좀 더 길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펜슬로 그려진 부분을 왔다 갔다 해주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저는 아래로 내리는 게 제 얼굴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요즘은 계속 아래로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라인까지 잡아줬으면 이 어두운 색깔을 한 번 더 잡아서 그 라인 위에 아주 살살 풀어줄게요. 라인을 뭉개지 않으면서 음영감만 들어갈 수 있게끔. 얘는 이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라인이 오히려 더 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할 땐 좋은데 좀 또렷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길어진 만큼 이 갈색 섀도우를 이렇게 한 번 더 뒤에까지 연결해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 흰색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 디올 섀도우는 되게 은은한 느낌의 데일리로 쓰기에 좋은 그런 섀도우예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제가 좀 요즘에 좋아하는 식으로 바꿔볼게요. 제가 보여드리겠다 하고 나서는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꼭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에스쁘아에서 요 주황색 느낌이 있어요. 요 두 개를 살짝 섞어가지고 여기를 한 번 더 쓱 만져줄게요. 아무래도 디올 친구가 광을 내주는 섀도우에 색감이 있는 섀도우가 아니라 광을 내주는 섀도우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색감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서 아레나 대신에 요거 이렇게 쓱 써주겠습니다. 이 전 메이크업 보면 아시겠지만 로라메르시 블러셔에도 살짝 했지만 제가 요즘 또 브라운 메이크업에 빠졌어요. 브라운 아이 메이크업. 그래서 좀 진하고 딥한 그런 브라운 메이크업 안 보여드린 지 오래됐죠. 제가 팔레트를 좀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맥 오메가? 그런데 그 되게 웜한 느낌의 브라운 팔레트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너무 쿨한 막 회색 느낌 그런 거는 데일리로 자주 쓰게 될 것 같진 않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아이 메이크업 좋아하는 느낌이 약간 이런
살짝은 살구? 그런 노란? 요런 색깔의 브라운들을 좋아하는데 너무 붉지도 않고 또 너무 회색 기온의 그런 쿨한 브라운도 아닌 되게 애매한 그런 브라운 애들을 찾고 있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또 맥 가가지고 일일이 구매를 해야 하나 생각, 바비 브라운 가서 좀 찾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운 느낌의 예쁜 그런 걸 하고 싶거든요. 그런 다음 다시 파우더로 여기 한번 꼭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메이크업이 깔끔한 느낌이 확 살아요. 안 그러면 아이섀도우가 너저분해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좀 더 꼼꼼히 다시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우더를 하는데도 두꺼워지지 않으려면 파우더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뜨지 않고 밀착이 너무 잘 되면서 이 브라이트닝 효과도 주고 깔끔함을 주는 그런 좋은 파우더들을 자꾸자꾸 제가 파우더를 정말 미친듯이 구매를 아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파우더한테 제가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뛰드 새로운 마스카라가 있는데 제가 얘를 한번 써봤어요. 어쨌든 그 컬링력을 봐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유지가 되나. 그래서 같이 해볼까 하다가 컬링력 하루 종일 유지되는 거를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아서 해봤는데 컬링력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요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전 버전을. 그거는 좀 더 굴곡진 그런 커브 있는 그런 스플리였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속눈썹이 입혀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훨씬 더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아예 가벼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다. 깔끔하게 발리고 진짜 깔끔함 능력치가 3배 이상? 2~3배 이상? 완전 좋아졌어요. 진짜 깔끔하게 발리는 마스카라로 변신을 했습니다. 대신 저는 이제 얘를 선호했던 이유가 제가 속눈썹이 진짜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입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좀 그렇게 떡지지도 않았어요. 저는 전 버전도. 근데 약간 이렇게 입혀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느낌을 좋아했거든요. 이제 속눈썹을 좀 더 강렬하게 만들어줘가지고 그 느낌을 좋아했는데 저처럼 혹시 그런 느낌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많이 코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브가 없는 요 브러쉬로 바뀌었는데 저는 커브 있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컬링력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컬링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히 할 말은 없지만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엄청 많이 발라놔서 이 정도고 제가 가볍게 한번 반대쪽 발라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 정도 바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그냥 내 눈썹에서 아주 쬐끔 입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마스카라 좋아하시면은 완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떡진 느낌이 있다 하면은 라이터로 얘를 달궈줘서 불고데기를 하면은 컬링도 유지되고 그리고 축 처지는 마스카라도 이걸로 유지시킬 수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속눈썹이 많이 빠진 상태라 속눈썹을 조금 더 기른 다음에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2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1개로 이렇게 굴리듯이 얘를 지그시 눌러주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뭉친 부분도 다 풀리고 그 다음에 컬링도 되게 예쁘게 되거든요. 근데 요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굴려주셔야 합니다. 막대를 이렇게 요런 식으로 굴려주셔야 하는데 그거를 설명을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마스카라도 픽서 느낌이 있는 그런 마스카라가 있긴 한데 픽서보다는 이렇게 고정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브로우 마스카라 색감을 위해서 바꿔주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대로 결을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셔도 이게 고정이 또 이렇게 결이 살아있는 눈썹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최애 글리터를 찾았어요. 제가 이게 블링 글로우라고 이슬쌤이 만드신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이 2개를 주문을 해봤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2개를 더 주문했어요. 진짜 제 인생 글리터거든요. 제가 그냥 혼자 글리터 찾아가지고 혼자 영업당해서 혼자 구매를 한 제품인데 얘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색깔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 어반디케이랑 같이 섞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어반디케이의 그라인드를 먼저 이렇게 글리터를 되게 자연스러운 친구라서 얘는
어반디케이도 그렇고 블링글로우도 그렇고 브러쉬가 저는 너무 오래가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에 스틸라도 제가 스틸라 브러쉬 되게 불평했었는데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얇은 팁으로. 그래서 그것도 얇은 팁이면 또 거절할 필요 없죠. 거부할 필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글리터가 조금 제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왜냐면은 국내 브랜드도 너무 예뻐서 써보는데 이제 국내 브랜드랑 해외 브랜드 글리터가 다른 점이 국내 브랜드는 똑같이 처음엔 예쁘게 올라오는데 나중에 마르고 나서 무슨 반짝이 풀같이 이렇게 좀 안 예쁘게 굳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여러분들 보여드릴 때 예쁘죠 예쁘죠 하고 끝내면 딱인데 5시간 후에 내 얼굴을 보면은 안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글리터들이 좀 아쉽거든요. 근데 그나마 제가 좀 좋아했던 게 요 홀리캅 아이스뱅글 글리터가 여기 안에 좀 굵은 입자가 있어서 얘는 되게 독특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이 브러쉬가 자꾸 갈라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이제 약간 요거는 어반디케이의 헤비메탈 글리터랑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그런 굵은 입자들도 하면서 되게 고급스럽고 더 빛나고 유지력도 되게 좋은 그런 글리터여서 제가 2개를 써보고 바로 2개를 또 구매를 한 거죠. 한국의 로드샵 글리터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여기 위에 덧칠을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약간 큰 팔땡이랑 작은 팔땡이가 너무 적절하게 섞여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신부님한테 요거를 해드렸는데 신부님 옆에 계시던 친구분들이 요거를 다 적어가셨어요. 뭐냐고. 어떻게 잘 구매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분이 아니셔서 그래서 요렇게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호가니로 중간에 눈 경계를 한번 줄게요. 짠!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이거 써보고 너무 반해서 샬롯 틸버리 브론저 블링글로 다른 제품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컨실러도 궁금하고 뭔가 믿음이 딱 생겨요. 저는 이렇게 딱 한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들면 다른 제품도 써보고 싶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얼굴을 깎아서 입술을 먼저 하고 블러셔를 할까요? 이렇게 좀 많이 깎아줄게요. 먼저 깎고 아이 메이크업 할걸. 넙대대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해줄 거기 때문에 브론저 퀄리티, 브러쉬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저는. 이렇게 해도 뭉치지 않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파우더 칠을 하고 했는데 여기서 뭉치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디올 리퀴드 립 요즘 잘 쓰긴 하는데 입생로랑으로 갈게요. 디올 딴 걸 너무 많이 써서. 얘는 워터 틴트 613번입니다. 약간 제가 617번 많이 썼잖아요. 근데 얘는 617번 조금 더 붉은 레드 느낌이 있는 워터 틴트예요. 워터 틴트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선을 손으로 쓱쓱 해주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입술선이 똑바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샤넬 제가 가지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색감 없이 해갖고 여기 위에 선만 제대로 잡아줘요. 손으로 하기도 좀 그렇고 손이 더러울 때는 이렇게 얘로 좀 스머지 된 느낌으로 라인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입생로랑의 206번인데 되게 딥한 제가 가진 립 중에서 가장 딥한 버건디 느낌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안에만 살짝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약간 물 먹은 듯이 해주고 다시 한번 워터 틴트로 이렇게 위쪽을 좀 두드려주면서 볼륨감을 높여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느낌에서는 제가 지방시 블러셔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핑크 느낌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선택을 해볼게요. 진저로 일단 한번 약간 너무 컬러가 이제 여기까지 많이 들어가면 조금 촌스러워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살짝 얼굴만 좀 경계선을 주면서 좀 작아 보이게끔 브론저랑 섞이는 느낌으로만 살짝 연결을 해줄 거예요. 약간 이렇게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정말 최근에 올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품절이 빨리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또 가서 와 너무 예쁘죠? 한국에 제가 살았다면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했을까요? 저 그런 성격은 아니어갖고 여기는 품절이 잘 안 되거든요. 저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저는 한국에서 정보를 보고 미리 가서 이거 있냐 저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오기 전부터 나오면 전화해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를 되게 특이하게 생각할걸요? 그래서 정말 진짜 대충 여러분 봤죠? 이렇게만 했는데 물표현. 그렇게 파우더를 많이 했는데도. 그 다음에 눈을 조금만 더 이렇게 해주고 어반디케이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픽서는 뿌리는 이유는 유지력도 있지만 지금 파우더랑 메이크업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좀 걷어내 가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더 밀착되어 보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아, 이것도 보여드리고 이것도 얘기했었었는데 찍어야 되는데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억지로 올리는 영상을 찍으면 꼭 실패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좀 아쉽고 막 이래가지고 찍어도 편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정말 딱 마음에 그날 딱 이거 찍고 싶다라는 딱 필이 꽂혀야 제가 좀 이제 너무 차분하고 막 재밌게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제가 딱 필이 꽂혀야 제 마음에 드는 영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맨날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오늘도 또 양해해 주시고 늘 저를 응원해 주시고 또 제 채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브라운 누드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 보시면서 저건 왜 저렇게 하는 거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좀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받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있으면 또 댓글에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안녕!